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주식회사 KN웍스에서 나온 챗봇나우 정기결제 방법 안내입니다. 카페24에서 이 챗봇나우 서비스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그 일달 무료 사용 기간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유료로 계속 쓰는지 또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뭐 클릭 순서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요, 이 정기 결제 설정, 특히 그 자동 연장이라는 게 왜 중요하게 언급되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 비즈니스 운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료 보면서 한번 재밌게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챗봇나우 사용자분들께는 정말 당장 필요한 아주 실용적인 정보죠.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무료 기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챗봇 처리 건수, 그러니까 얼마나 썼는지 기준으로 과금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자료에서는 월 300건에서 1,500건 사이 요 정도 쓰시는 분들을 위한 베이직 요금제를 예시로 들고 있죠. 그리고 둘째는 이 모든 결제 과정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전부 다 카페24 EC 어드민, 그러니까 맨날 쓰시는 그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점이 좀 흥미롭네요. 보통 결제하려면 다른 사이트 가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카페24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 다 되게 만들었을까요? 사용자한테는 뭐가 좋은 거죠, 그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편의성, 그리고 통합성이죠. 사용자는 뭐랄까, 이미 익숙한 환경에서 그냥 몇 번 클릭만 하면 결제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뭐 새로운 화면에 적용하거나 따로 또 계정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쇼핑몰 운영하는 다른 작업들이랑 챗봇 관리랑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관리 효율도 엄청 올라가고요. 뭐 KN웍스나 카페24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플랫폼 밖으로 안 나가게 하니까 좋고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도 매끄럽게 만들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사용자가 제일 익숙한 데서 그냥 다 해결해라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무료 기간 끝나고 이제 유료 결제를 해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첫 단계는 역시 카페24 EC 어드민에 일단 로그인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 상단 메뉴에 앱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밑에 나오는 메뉴에서 마이 앱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제 설치된 앱질이 쫙 나올 텐데 거기서 챗봇나우를 찾으셔서요. 그 옆에 보면 연장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라고 딱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하기가 이제 유료 전환하고 결제 설정하는 시작점인 셈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카페24 관리자 화면 안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연장하기 누르고 나면 이제 요금제 고르는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자료에선 아까 베이직 요금제 예시 드셨는데 기준이 월 300건에서 1,500건 처리 건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챗봇 처리 건수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메시지 한 번 오고 가면 1건인가요? 아니면 대화 하나가 1건?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를 고르죠?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 안내 자료 자체에 처리 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사용자와 챗봇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몇 번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 기능을 몇 번 호출했는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료가 베이직 요금제를 예시로 들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결국 사용자가 자기 예상 사용량을 좀 가늠해서 요금제를 골라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쇼핑몰에 하루에 고객 문의가 몇 건 정도 오는지, 챗봇으로 상담하면 월에 몇 건 정도 처리될 것 같은지 이런 걸 예측해서 그 범위에 맞는 요금제, 이 경우에는 베이직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아, 단순히 가격만 보고 고를 게 아니군요. 내 사용량을 예측하는 게 꼭 필요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예측이 좀 빗나서 베이직 요금제 상한선인 1,500건을 막 훌쩍 넘겨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금제 잘못 골랐을 때 좀 위험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요금제 선택이 신중하고요. 이게 또 다음 단계인 자동 연장 설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자료 보면 요금제를 선택하고 나서 스텝 2, 바로 다음 단계로 신용카드 자동 연장 서비스를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스텝 3. 만약에 사용량 예측이 크게 빗나거나 뭐 사업이 잘 돼서 처리 건수가 확 늘면 선택한 요금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이럴 땐 보통 더 비싼 상위 요금제로 자동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넘어간 만큼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안내 자료가 뭐 그런 정세까지 상세히 다루진 않고 설정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금제 선택이랑 사용량 예측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네요. 어쩌면 이 예측이 좀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 자동 현장 기능이 중요한 걸까요? 정확합니다. 네. 사용량 예측이라는 게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가 절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료가 스텝 3에서 신용카드 자동 연장 서비스 이걸 딱 강조하는 겁니다. 이 기능의 핵심 가치는 그냥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요. 안내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앱 서비스 만료 이전에 자동 연장되도록 결제시켜주는 서비스고 그래서 앱 서비스 연장 시기를 돋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요. 아, 그니까 이 기능의 진짜 목적은 결제일 깜빡해서 서비스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막자. 딱 이거군요. 특히 이커머스에서는 고객 응대하는 챗봇이 갑자기 멈추면 와, 이건 매출에 바로 영향 줄 수도 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겠네요. 맞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주말에 특별 할인 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챗봇이 답을 안 해요. 그럼 고객 문의는 막 쏟아지는데 대응은 안 되고 브랜드 이미지 완전 깎이고 실제 판매 기회도 날아갈 수 있죠. 자료에서도 마냥 1번만 체크해서 결제해 두시면 다음부터 신경 쓰실 일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런 운영상의 안정성 그리고 관리 편의성 이걸 동시에 어필하는 거죠. 이 옵션 딱 체크하고 카드 정보 넣고 결제 스텝 4 딱 끝내면 다음 달부터는 알아서 쫙쫙 결제되니까 서비스 중단 위험을 아예 막겠다는 거죠. 확실히 매력적인 기능이네요. 네. 근데 또 이런 자동 결제라는 게 편리하긴 한데 자칫하면 뭐랄까 유령 구독처럼 내가 잘 쓰지도 않는데 돈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안내 자료에는 혹시 자동 결제되기 전에 사용자한테 미리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사용량을 좀 쉽게 확인해서 아, 이번 달엔 좀 많이 썼네. 다음 달엔 요금제 바꿔야겠다. 이렇게 미리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얘기는 없나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편리함 뒤에는 항상 그런 위험성도 따라오죠. 근데 이 챗봇 나우 정기결제 방법 안내 자료는요. 아주 철저하게 자동 연장 설정 방법, 그리고 그 장점, 서비스 연속성 확보, 여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 결제 전에 미리 알려준다거나 실시간으로 사용량 보여주는 화면이 있다거나 요금제 바꾸기 쉽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이 자료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즉, 이 자료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이 질문에는 답을 명확히 주지만 설정하고 나서 어떻게 잘 관리하나요? 이 부분은 약간 사용자에게 맡겨두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자동 연장 기능은 그냥 설정만 하면 끝. 이게 아니네요. 오히려 사용자가 자기 챗봇 처리 건수를 주기적으로 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를 들어 베이직 쓰다가 1,500건 거의 다 썼으면 자동 연장되기 전에 미리 윗단계 요금제로 바꾸든가 아니면 뭐 사용 패턴을 조절하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동 연장은 서비스가 안 끊기게 하는 뭐랄까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결국 사용자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안내 자료는 스텝 4에서 결제하기 버튼 누르면 첫 결제 끝나고 그 뒤로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절차를 마무리 짓거든요.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 자동화된 편리함 속에서도 내 사용량 패턴이 어떤지 계속 파악하고 지금 쓰는 요금제가 적절한지 계속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이직 요금제의 그 1,500건 상한선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내 사업 활동의 결과고 다음 달 비용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아, 그냥 편리한 기능이네 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용자의 책임과 관리가 꼭 따라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였군요.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카페24가 이런 앱 결제 시스템을 아예 자기 플랫폼 안에다 이렇게 통합시킨 거, 이건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 편의 제공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플랫폼 전략 관점에서 보면 여러 이점이 있죠. 첫째는 사용자 경험, UX를 아주 좋게 만들죠. 결제하려고 다른 사이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 사용자는 카페24 플랫폼 자체에 더 만족하게 되고요. 둘째는 그 락인 효과라고 하죠. 그걸 강화해요.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앱들을 카페24 안에서 쉽게 구독하고 관리하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셋째는 데이터 확보랑 생태계 강화에도 유리해요.
어떤 앱이 인기 많고 사용자들이 어떤 기능에 돈을 내는지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또 더 많은 앱 개발사들을 카페24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힘이 되고요. 뭐 KN웍스 같은 앱 개발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이랑 카페24라는 큰 사용자 풀에 접근할 수 있으니 좋고요. 플랫폼 앱 개발사, 사용자 모두한테 좋은 점이 있는 구조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챗봇 나우 무료 기간 끝나고 유료 결제하려면 먼저 카페24 관리자 페이지에서 앱 마이 앱 챗봇 나우 이걸 찾아서 연장하기를 누른다. 다음으로 내 예상 사용량, 즉 챗봇 처리 건수를 잘 생각해서 베이직 같은 적절한 요금제를 고른다. 이때 사용량 예측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서비스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 자동 연장 서비스에 체크하고 카드 정보 넣고 첫 결제를 완료하면 스텝 4,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핵심만 딱딱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 자동 연장 기능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 편리함과 서비스 연속성은 보장해주지만 사용자는 자기 챗봇 처리 건수를 계속 좀 보면서 요금제가 여전히 적절한지, 혹시 예상 못한 비용이 나가진 않는지 이걸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카페24 플랫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안내 자료는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사용량 기반 과금의 특성, 그리고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동 연장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주지만 그 도구를 현명하게 쓰는 건 결국 사용자 몫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챗봇 나우 정기결제 방법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요. 청취자분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료는 어떻게 자동 결제를 설정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내 챗봇이 한 달에 평균 몇 건이나 처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 그리고 그 사용량을 카페24 관리 페이지 안에서든 아니면 챗봇 나우 서비스 안에서든 어떻게 쉽고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단순히 자동 결제를 설정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걸 내 예산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할 건지 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매월 며칠에는 꼭 사용량 리포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몇 건 넘어가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편리한 자동화 기능에 혹시 가려져 있을 수 있는 나의 관리 책임 영역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이 아닐까 합니다.